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어학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런 한국어를 기초를 이루는 한국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한국 어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어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그 유형적 특징과 한국의 문장의 특징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유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혈액형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피가 그 사람 수만큼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본다면은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를,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너댓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현재로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언어들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어는 언어 유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한국어 문장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국어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런 용어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교착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첨가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첨가어라는 말이 훨씬 이제 이야기가 쉽죠. 첨가라는 것이 무엇을 더한다라는 뜻인데, 의미적으로 의미만 안다면은 첨가보다는 교착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자라는 말은 악교라는 뜻입니다. 악교는 풀이잖아요. 그리고 착이라는 것은 접착인 거죠. 풀로 붙이는 언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였습니다 이런 단어를 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어에서 I went, he went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가다라는 말에다가 시도 들어가고,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거죠.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어시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입니다. 습니다라는 말은 그 문장이 의문문도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무슨 가자라고 하는 청유문도 아니고 그냥 스테이트먼트, 평서문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다라는 것은 어휘적인 요소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 이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것, 즉 풀로 붙이는 언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어를 교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랑 좀 더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went라는 얘기도 이렇게 했었지만은 비슷한 거로 영어에 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떤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ed 이런 것을 붙이죠. 붙이는 과거도 있고 went나 ate처럼 붙이지 않고 단어 자체가 변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ed가 붙는 언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want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I wa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ed가 있으면은 I wanted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want와 ed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went라는 단어와 ate라는 단어는 그것을 쪼갤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went에서 어디까지가 go고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에이트에서 어디까지가 이트고 어디가 또 과거인지를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언어를 우리는 굴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먹다의 과거는 먹었다라 그래서 먹과 엇과 다를 이렇게 다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어의 특징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영어에는 굴절만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wanted 이런 단어는 want와 ed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면에서는 영어도 교차어의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우리가 중국어를 본다. 예를 들어서 먹어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 한국어를 보면은 먹이라는 말에다가 어서가 붙습니다. 어서가 이유를 나타내는 거겠죠. 먹이라는 것은 의미를 입에 무엇인가 음식물을 넣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근데 그 두 개는 먹과 어서를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데, 중국어를 보면은 인이라는 단어와 스라는 단어가 각각의 단어로 존재하고, 우리가 한국어의 먹어서를 영어로 한다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라든지 먹다를 나타내는 eat와 같은 각각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각각의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리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리버라는 말은 어느 구석에 고립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각각의 모든 의미나 문법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것이 이제 고리버, 그러니까 하나씩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언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리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유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언어의 어떤 모습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타입으로 나누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교차어냐, 굴절어냐, 고리버냐, 이런 것을 보았다면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왈스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The World Atlas. 아틀라스는 지도죠. of Language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wals.info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약 1,500개 언어, 많은 경우 이제 항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1,500개의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순과 같은 경우에는 약 1,377개의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두고 있는데, 왈스의 81장에 가면은 이 어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가 어순은 이제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어가 이제 철수가라는 것이 제일 앞에 subject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이라는 것은 읽는다라는 말에 목적어가 이렇게 돼서 한국어는 전체적으로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가 나오는 SOV 순서의 구조의 어순을 가진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가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77개 언어를 조사를 했는데 1377개 같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한 6분의 1 정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565개로서 약 40%에 해당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어순을 가진 언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이 숫자를 늘려가면은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런 것을 영어로 한다면은 철수, 그 다음에 읽는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겠죠. read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read. 그 다음에 book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SVO 순서를 보이는 언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언어가 약 35% 정도 된다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전체 가능성이 6개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75% 이상, 4분의 3, 전 이 지구상 언어의 4분의 3의 이상이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어순 또는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어순이고 나머지 어순들은 7%, 7%, 그 다음에 2% 또는 1%, 0.3% 이렇게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특정 어순이 이러한 어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언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3% 이상인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순을 가진 언어는 경우에 따라서 순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은 순서를 막 자기 말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어는 상당히 보편성이 높은 그런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동사가 제일 뒤에 오고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 중간에 목적어가 있는 이런 어순이기는 하지만 기본 어순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국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다 이거죠. 영어나 중국어는 한국어에 비해서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움직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완전한 자유 어순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플렉시블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분은 유연한 어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한 어순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본 어순을 지키지만은 강조를 위한 표현이나 구어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철수가 주어가 될 것이고 먹다가 동사가 될 것이고 뭘 먹어서 사과를 먹었다 그럴 때 이 사과가 목적어가 될 텐데 이 사과 누가 먹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던 사과 누가 먹었어? 그러면은 그 사과는 철수가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먹은 사람은 철수니까 철수가 주어가 되고 먹다가 동사가 될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사과는 주어가 아니라 이 사과는 먹다의 목적어죠. 뭘 먹었냐면은 사과를 먹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는 SOV 어순을 보이지만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유 어순을 갖는다면은 OSV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어순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완전한 자유 어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는 딸을 가수로 키웠다. 이거는 가수로 딸을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과연 맞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쓰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